메이크 IT 해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쪽 업계의 IT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만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GDNet 코리아 황치규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요약을 해보면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하드웨어 쪽에 계신 분들한테 할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언급이 됐고 하드웨어 업체분들도 충분히 반영과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이제 HP나 이런 해외 행사를 좀 나가 보면 드림웍스의 카첸버그가 직접 나와서 HP의 코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례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 HP가 다 하고 드림웍스는 그냥 다 받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밀한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미 전달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하드웨어 업체분들이 그런 협력이 좀 더 긴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또 바라는 점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고객이기 때문에 좀 미묘한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드림웍스 쪽에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은 저희 쪽에서 리눅스 작업해서 자체한 것도 있고 그렇고 그쪽에서 또 저희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에 나오셔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 맞는 기능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어떤 게 필요하신지를 알려주시면 그걸로 이제 저희가 더 치중해서 조금 더 가격 차원에서도 편하고 좋은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시고 그런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저희 기사를 보면 언제나 스페셜 이펙스는 한국에서 외국 영화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저희 좀 같이 마케팅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보다는 더 사실은 이 제작 업체랑 긴밀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일도 같이 하고 실제로 행사도 같이 하고 이미 컨텐츠도 저희가 갖다가 해외에다가 많이 우리나라 제작물을 갖다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컨텐츠 제작하신 특히 이제 디지털 아이디어 3G 같은 경우는 저희 메인 유저시고 해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이제 정 이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저희 나라만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플러그인이 됐던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약간의 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벤더로서.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기본 베이스의 툴을 저희가 제공하는 회사지만 이 툴을 가지고 사실은 아바타처럼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사실은 제작업체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입장이거든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활성화가 좀 잘 안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마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바타를 보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야만 가지고 만들면 제작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바타 같은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미들웨어 같은 개념의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 즉 자기만의 색깔, 3G만의 색깔, 세븐시도 굉장히 멋지신데 디지털 아이디어는 디지털 아이디어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ILM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디지털 아이디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인하우스 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이프라인에 연계를 시켜서 저희와 같이 좀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고객분들 하신 말씀. 예, 저도 이제 유현식 이사님과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이제 한 국민으로서 지금 현재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이 시장을 보게 된다면 미국의 이제 스튜디오 회사하고
그것을 이제 외주를 받아서 작업하는 인도 뭐 그렇게 지금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이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한국인은 부족한데 실제 이제 더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산업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나 HP나 인텔하고 같이 좀 더 다른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오늘 5분 패널 분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얘기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 이사님. 짧게 하나만. 예.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유휴 자원에 대한 이슈 사항과 그다음에 그린 IT에 대한 이슈 사항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사실 아까 이제 랜덤팜도 그렇고 워크스테이션도 그렇고 유휴 자원이 1년이면은 뭐 서장님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혜선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작업 기간 동안에 하고 나오면 사실은 그때 되면 다시 6코어로 가든 뭐 8코어로 가든 이 유휴 자원에 대한 활용도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심지어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뭐 노트북에서 그냥 나는 작업만 하고 렌더를 클라우드로 돌리고 모든 거기다 이제 SaaS라는 기반까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마찬가지 그 이슈 사항인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사실 컨텐츠 제작 방식의 다양화라는 게 사실은 영화,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지만 모바일 업계 또 뭐 캐드 업계 모든 사람들 집에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뭐 하나 만들어 볼게 하고 나면 항상 이슈가 걸리는 건 거기에 관련된 렌더링이라는 이슈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는 구축을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를 만들고 내가 하루 종일 아까 말씀대로 한 달을 갖다가 돌릴 수도 있는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유휴 자원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그린 IT, 즉 뭐냐면 각자 시스템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모아가지고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 작업,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컨텐츠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이슈 사항이 사실은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텔이나 우리 디지털 아이들 이렇게 네 분 패널 분들이 짤막하게 어떤 대응이나 아니면 전략 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아실만한 K모 회사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인프라 일부 예를 들면 백업과 자산 관리, 뭐 지적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뭐 캐릭터를 뭐 나무는 나무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지식화된 자산에 대한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큰 그리고 빠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 단순히 그 엔드라이버나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드라이버 형태들로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와는 다르게 CG 업계는 굉장히 큰 근본적인 태생적 관계가 있는데 팔이 엄청나게 커요. 미국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다른 쪽에 할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거 본다면 우리는 전기가 싼 대신 통신료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다른 쪽에 기가비트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뭐 전용선 100메가 정도면 거의 랜더팜 한 세스이죠. 한 달에. 한 세스 쓰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활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단계이고 랜더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와 라이센스 부분의 이슈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데 그래서 좀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나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 그건 인텔일 수도 있고 HDD 될 수도 있고 K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의 업체와 오토데스크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데요. 같이 되는 어떤 클라우드 부분들을 구축한다면 저희가 구축의 노하우를 일정 부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고 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인텔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 왔죠.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략하게 된다면 커다랗게 저희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실제 과거에는 어떤 분산된 서버라든지 어떻게 많이 이곳저곳에 있던 서버나 어떤 그런 자원들을 어느 한 곳에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한 곳에 이제 모아놓아서 쉽게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어떤 많은 자원들을 어떤 클라우드라는 그런 가상의 공간에 모아놓고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시스템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랑 저거랑 이거랑.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가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커다란 숙제고 저희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가 이제 클라우드 하게 된다면 실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가 이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 유저분들이 사용자분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 바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자원을 분배하고 일 처리할 수 있고 얼마나 쉽게 빠르게 대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하게 된다면 뭐 어떤 많은 컴퓨팅이 필요한 그런 작업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이 다 클라이언트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뭐 그런 쪽에서 요구가 되는데 그럼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얼마나 잘 작업 환경들을 잘 인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가. 저희도 이제 인텔은 이제 커다랗게 이런 어떤 페더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상호 운용 그리고 자동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잘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준비를 해 왔고요.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많은 서버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것이 그 보안 문제가 또 다른 이제 커다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내 요청한 것이 얼마나 보안이 확실하게 그것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가. 저희들이 이런 보안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커다란 저희 이제 클라우드의 비전과 함께 이것을 이제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사님, 저도 뭐 저희 부서 인사님은 알지만 아까 드림웍스랑 저희 콜라보레이션한 모델을 보면 그쪽 분들은 이제 뭐 사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이제 하시기에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 보안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크 타임 때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장비가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리싱이 아니라 그냥 그거에 쓴 때만큼만 돈을 차지를 해요. 수돗물 틀면 틀 만큼 쓴 만큼 쓰시는 것처럼 피크 타임으로 그분들의 데디케이트된 장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간단히 파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앉아서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징부터 다 해서 서로 이제 타산이 맞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푸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가 다면은 당연히 있으면 좋고 또 요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렌더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이제 많이 제공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전에도 뭐 다른 단계 더 보안 위주로 더 클로즈 환경에서 좀 더 쓰시는 방법도 저희가 뭐 제가 있는 부서는 아니라서 된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 시장님 뭐 삼지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저희 한번 했었어요. 예. CTP하고 했었고 CTP 안 했구나. 딴 웨이브 업체랑 한번 해가지고 뭐 지금처럼 거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잡아 벌리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벌려서 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개 정도는 분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라인이 좋았죠. 저희는 100메가짜리고 거긴 기가짜리라서 업로드가 느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라인만 받쳐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안 때문에 또
보안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FTP를 해서 FTP 보내고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다 되게 해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뭐 활용을 해보시니까 좋긴 좋죠. 왜냐면 저기 자원이 내부 자원이 한정이 있으니까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뭐 랜선 좀 그게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더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 레인 구성이 틀리니까 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더 이 말만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한 2,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부장님. 예, 워크세션 얘기 좀 한 말씀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워크세션의 성능이 지금 워낙 과거 뭐 1999년 저희들이 처음 워크세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워낙 좋아졌거든요. 컴퓨팅 파워만 하더라도 한 150배 이상 뭐 성능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의 워크세션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그 가시화 장비가 있는 과거의 이제 슈퍼컴퓨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아주 뛰어난 성능의 워크세션 또는 이제 서버도 괜찮은데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워크세션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단순하게 CAD 작업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6코어에서 2소켓 하게 된다면 총 12개의 코어가 한 시스템 워크세션에 있게 되는데 그 단순한 이제 인터랙티브한 CAD 작업하는 데서는 한 코어 한 2개, 뭐 그 2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10개가 사실 이제 노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럼 이런 환경을 좀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한 2개나 4개 정도는 바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실제 렌더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하는 이런 작업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클라우드 라이센스에 대해서 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혹시? 아직 그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책들은 아마 내년 초반에 정리가 될 거라고 아직은 지금 결정된 건 없죠. 제가 보기엔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전향적이라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지금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렌더팜을 저희 마야와 맥스를 가지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클라우딩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유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쓴 만큼 차지로 지금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 영상인데 그건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그 그 회사가 이제 2군데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서 거기는 맥스, 마야에 대해서 버전별로 그 버전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라이센스 정책을 본사와 컨트랙트를 맺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일단 현재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말씀드리면 워크세이션 쓰셔가지고 좀 더 좋은 장비들 자꾸 나오니까 CP가 워낙 빨라지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영화를 하실 수 있게 자꾸 장비도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라서 좀 더 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품은 좀 비싸지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무님,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컴퓨터 그래픽 산업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그래픽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영화나 뭐 실제로 애니메이션 이쪽보다는 대부분의 그 무슨 쪽을 떠오르냐면 게임 쪽을 떠오릅니다. 근데 뭐 기술도 뭐 상당 부분 괜찮은 엔지니어들이 게임 쪽에 많이 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디지털 아이디가 일산에 있습니다. 이 사무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보다는 가서 근무하기 괜찮은데 저와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를 예를 들면 일산에 가서 무슨 프로젝트를 좀 하라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 그래픽 업계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가지는 참 좋은 엔지니어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엔지니어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쪽이 대부분 웹이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그래픽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좋은 엔지니어들이 와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엔지니어 있으면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그 네. 좋은 엔지니어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내부적인 노하우들이 묶여 있는 것들 플러그인을 해도 되고 어떤 솔루션을 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그게 또 묶여서 어떤 지식 관리 시스템이 되든 뭐 어떤 간에 그 좋은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협업한 부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저희가 뭐 드림웍스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좀 전향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당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작 업체의 규모도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작된 콘텐츠를 수용하는 미디어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그 DCC 분야에서도 어떤 기존의 그 요구했던 창의적인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이 IT 자원의 그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그 이번 이런 자담회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업체들이 서로 자주 만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